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다 찾아본 이제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에서 이제 탑 5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월세라는 이제 주거 형태를 갖고 이제 사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전세가 지금은 좀 많이 문제가 생겨서 좀 위축이 된 상태지만, 원래 전세가 월세보다 더 인기가 있었던 건 아무래도 매달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월세는 매달 나가는 돈인데 이게 아깝단 말이에요. 그냥 나가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모으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제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월세액 세액공제죠. 참고로 이제 올해 조금 요건이라든지 그런 공제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가 지금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걸 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한번 알아보죠.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무주택이죠. 무주택자. 단순히 무주택자라고는 하지 않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고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라고 되어 있고,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세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니까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안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근데 이제 무주택 세대를 청약할 때 이제 무주택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청약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 Q&A나 이런 걸 봤을 때 무주택에 대한 이제 기존 법령은 주택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주택이 없는, 자, 오피스텔처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즘 이제 청약 조건이 완화돼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수도권 빌라 얼마 이하는 이제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건 청약이고 이거는 다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득입니다. 소득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총급여 원래는 7천만 원이었는데 8천만 원으로 늘어났죠. 즉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면 이제 월세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게 이제 얼마의 소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제율은 달라집니다. 5,50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게 이상이냐 아니면 이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득이 많으면 15%를 공제를 해줄 것이고, 소득이 적으면 17%를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뿐만이 아니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금액으로 봅니다. 종합소득 금액으로 7천만 원 이하자는 15%, 그리고 4,500만 원 이하자는 17%, 이렇게. 지금 아무튼 소득이 많으면 조금 공제율이 적다라는 거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주택 조건인데, 주택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시가. 자, 기준시가는 이제 공시지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살아야 됩니다. 실제 주소지에 살아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주소에 실제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 거주라는 거는 결국 이제 주민등록 등본과 맞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공제가 무한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제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한도. 근데 이것도 2025년 2월 지금 연말정산 때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 소득공제가 한도가 이제 1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1천만 원까지 이제 공제가 된다는 얘기죠. 1천만 원이면 17%라고 하면 17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이제 수도권 월세가 많이 비싸니까 만약에 7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12개월이면 입칠에 840만 원이죠. 1000만 원은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100만 원 가까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요건에 해당된다. 그렇다고 그냥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를 내야겠죠. 자, 뭘 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제 등본입니다. 주민등록 등본. 그런데 원래 이제 연말정산 처음 하시거나 그 회사에서 처음 하실 경우에는 원래 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월세 때문에 내는 건 아닙니다. 일단 주민등록 등본은 원래 낼 거니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등본을 통해서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를 보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내야 되는 서류는 당연히 내가 월세를 살고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임대차 계약서로 증명을 해야겠죠. 근데 이거 4번입니다. 4번을 이제 복사해서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임대차 계약서에 뭐가 있냐? 일단 주소지가 있고, 그것도 이제 계약서에 월세 금액이 있을 거예요. 월세가 얼마다.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것이고, 이제 주소지가 주민등록이랑 같는지, 이 부분이 이제 요건을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주소지의 물건이 기준시가가 4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가, 그 부분도 이제 판단을 할 부분인데, 일단은 제출 서류에는 따로 이렇게 주택가격 확인서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서류가 없다고 해서 나 4억 원 넘는데 그냥 공제 받아야지 이러시다가 이제 과다 공제로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본인이 이제 임대차를 하고 계신 그 건물의 공시지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월세를 냈다는 월세 지급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월세 지급 증명. 그러니까 쉽게 그냥 월세를 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예요.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계좌이체를 하셨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라든지, 혹은 무통장 입금을 하셨다면 무통장 입금증. 이거는 돈을 어떻게 넣느냐의 그 수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월세를 내가 현금으로 냈다 이런 것만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기는 어렵죠. 다만 내가 월세를 집주인에게 냈다는 거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제 현금 영수증하고는 중보 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왜 중복공제예요? 라고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들어가서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자, 그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시면 현금영수증 내역에 이 월세까지 포함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현금영수증을 만약 하셨다면. 네, 그쵸? 안 하셨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현금영수증을 하고 그거를 빼지 않고 월세까지 받는다? 그럼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하고 이제 중복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과다공제로 인해서 뭐가 날라와도 할 말이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월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무주택 조건에 대해서 뭐 많이 이제 국세청에도 문의하고 하시는데 이게 웃긴 게 똑같은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이 내가 무주택자인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그 똑같은 조건인데 월세액 세액공제의 QA는 없고 저기 이제 주택자금 공제 쪽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분명히 같은 내용인데 왜 없는지 약간 의문이더라고요. 뭐 다르게 봐야 할 이유가 있나? 하지만 법령을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그러면 똑같겠죠. 청약저축 넣는 것도 이제 공제, 소득공제가 되는데 이때도 무주택자여야 되고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내야 하는 조건이 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조건이 지금 월세액에서 보는 무주택하고 다르게 취급해야 할 이유는 없겠죠. 혹시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